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코페르니쿠스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동설을 만든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죠. 물론 내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연구한 것은 맞지만 사실 나보다 먼저 지동설을 연구한 선배들과 내 뒤를 이어 지동설을 확립해준 후배들이 없었다면 나의 지동설은 그저 시시한 하나의 가설이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동설을 연구하고 주장하는 데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답니다. 한번 나의 지동설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나는 사실 과학자가 아닌 가톨릭 참사회 의원이었어요. 신학을 공부했던 내가 어떻게 천문학자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천문학은 취미였을 뿐인 내가 지동설을 주장하자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역시 시대를 앞서 나가는 천재는 힘든 법이에요. 안 그런가요? 신학을 공부하던 내가 왜 천문학까지 공부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죠? 솔직히 현대의 여러분은 나처럼 여러 분야를 공부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예전보다 학문이 훨씬 발달하고 정교하고 깊어져 복잡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살던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과목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도 신학, 법학, 의학에다가 천문학까지 공부한 것이에요. 만약 내가 살았을 때도 지금처럼 학문이 발달하고 복잡했었다면 나도 여러 과목을 공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문학을 공부하게 된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물론 내가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천문학을 권장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기념일을 천체 관측을 통해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1년과 하루 길이가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한번 함께 봐볼까요?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다 보면 매일 조금씩 별이 점점 늦게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늦어지다가 1년이 지나면 다시 같은 시각에 별자리가 떠오르고요. 즉, 1년은 별자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네요. 그리고 하루는 어떤가요?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부터 다음날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시간까지를 하루라고 하지요. 이런 1년과 하루가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1년이 딱 365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쭉 가다가 364일, 365일하고도 1년은 조금 더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별거 아닌 차이 같아도 점점 세월이 지나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365일이고 어떤 애는 366일로 하는 식으로 차이를 줄여보려고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당히 윤날을 넣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대학을 다니던 때에는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을 사용했어요. 이 달력은 1년을 365.251로 정해서 1년을 365일로 하되 4년에 한 번을 366일로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태양이 다시 같은 별자리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365.24219879일이에요. 즉, 율리우스력에서는 1년의 길이가 실제보다 조금 더 길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달력을 사용하면 128년도에는 실제와 하루 정도가 차이가 난답니다. 그런데 이 달력을 140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 달력 날짜와 별자리가 무려 10일 이상 차이나게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달력으로 엉뚱한 날 기념행사를 한다면 교회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정확한 달력을 만들고 싶어서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도 천문학을 가르치게 된 것이고요. 교회에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기 위해 종교회의를 열었어요.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죠. 하지만 솔직히 달력을 만드는 일보다는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하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서 참석하지는 않았답니다. 결국 새로운 달력이 만들어진 것은 내가 죽고 거의 40년이 지난 후인 1582년이었어요. 이 달력에서는 날짜와 별자리를 맞추기 위해 1582년 10월 4일의 다음 날은
10월 15일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582년 10월 5일부터 1582년 10월 14일까지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날이 돼버린 것이죠. 이 새로운 달력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랍니다. 이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3세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우스력이라고 부른답니다. 하지만 이 달력도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오차가 생기기에 그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 규칙들을 추가해서 정해두었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달력에 대해 더 배울 기회가 있으니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아무튼 내가 천문학을 연구하게 된 것에는 교회의 영향이 컸지만 난 달력에는 관심이 없고 그보다는 다른 천체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로 인한 천문현상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 컸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체계를 열심히 공부했죠.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에 들지 않고 이상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행성들의 운동을 좀 더 매끄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지동설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해줄 이야기도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나의 지동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부터 알아야 돼요. 앞으로 차근차근 고대 천문학에서 천동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